딱 풀어요. 딱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라당 벗겨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딸 같은 분이 수영 써서 아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정 어머니 옆에서 받아줬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조선 여성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수용소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가? 어떻게 갑자기 또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도. 제가 예술단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괜찮게 사는데 그런 과정에 갑자기 엄마가 뇌혈전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그만한 엄마의 자리가 있어서 그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살았는데 엄마가 뇌혈전으로 쓰러지다 나니까 제가 아리랑 집단체조에 가서 그 취수학대 해서 아리랑 TV 받은 거 그리고 외화벌이 다니면서 거기서 시집갈 준비로 뭐 많은 거를 준비를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엄마가 쓰러지는데 돈은 없고 내가 그 시집갈 준비한 거를 다 팔았거든요. 아이고. 팔고 경제적으로 이제는 더 어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탈북을 그다음에 결심하게 됐어요. 중국을 가서 한국을 오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 3개월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있는 데가 중국 두만강 넘으면 도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앞에 온성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온성을 건너다 보면서 먼 산을 넘어서 저기서 이렇게 길 따라 우리 집으로 가면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파서 내가 엄마 살리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가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에 막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가도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브로커가 와서 일주일이면 비행기 표를 떼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일주일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집에 가서 엄마나 동생을 데려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브로커가 정확히 날짜 동안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갔다 와도 된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게 됐어요. 와. 진짜 어떡해. 큰 결심이었겠네. 아, 근데 도강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걸리기가 되게 쉽다고 저는 이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맞아요. 안 걸리게 잘 건너셨던 거예요? 저를 건너준 국경경비대 애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중국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다시 가는 거 왜 오냐? 그거 어떻게 넘은 건데 왜 오냐? 그래서 내가 가서 일주일이면 다시 오니까 그때 다시 아저씨들한테 부탁해서 오니까 내가 사례비는 드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강을 넘고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착각을 한 게 있어요. 3월 달에 넘을 때는 얼음으로 넘었는데 3개월 후니까 6개월인데 그때가 장마가 딱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엄청 깊지. 두만강 하류 쪽이라 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수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강 물살이 세고 강 폭이 넓은 데다가 물 높이도 높고 거기서 제가 흘러서 들어가는데 경비대들이 상대방에서 이게 요만한 게 LED 전지 같은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새까만 밥이니까 그 빛 하나만 보고 내가 가는 건데 그쪽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는 게 한 20m 정도 올라가서 강에 들어서셔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색깔만 보면 내가 혼자 그냥 무서워서 한 두세 발짝 올라가서 강에 그냥 들어서. 아이고야. 근데 그때 그 강은 유속이 내 있으니까. 강에 들었을 때 이게 작은 차 이게 안에 타이어가 타이어 주부에다가 안에. 공기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비닐봉투에다가 내가 강을 건너서 갈아입을 옷을 넣고 입에다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물에 뛰어서 한 세 발짝 가니까 바닥에 안 집히지 몸 푹 뜨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휘젓고 가는데 불빛은 저긴데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가니까. 그때 생각이 왜 20m 들어가래? 강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해도 흘러서 가면서 저쪽으로 그럼, 가야 되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들어서라니까 그걸 모르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경비대들 자기네 서서 서는 근무를 서는 그 구간이 있는데 자기네 구간 부서지면 얘들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열심히 가는데 벌써 이게서 부서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 너 더 내려가면 죽어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겠다는 그 밑에 아래 처소 사람들이 군무를 서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와, 그래서 잡혔지만 완전. 그다음에 저를 너 더 내려가면 죽으니까 헤엄을 쳐. 야 너 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을 뚝 뜨는데 왜 죽느냐 했냐면 저 거기서 한 3, 4m 더 가면 이렇게 해오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 이게 해오리 치는데 내가 그냥 떠내려가면서 그 해오리에 감기면 구누고 건져도 못 주고 나는 그냥 해오리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군무도 잘 안 서고 거기는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분대장인지 이게 석줄 이렇게 달아는 거 군대장. 물에 뛰어들던 어머나. 수영해서 이야. 저를 이렇게 끌고 갔어요. 어머나. 끌고 가서 살아나왔는데 저를 연온 곳이 똥굴이라는 데 연왔어요. 똥꿀? 어우,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다. 북한에서는 똥간, 똥굴 이렇게 하는데 감옥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어떤가 그러니까 한 평방짜리예요.
가로 세로 앞뒤가 다 이렇게 딱 한 평방짜리 요만한데 저를 였는데 요만한 불빛도 없고 그 안에 일단 여면 한 3일 동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 안에서 대소변 보던 말던 소리치던 그 누구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 똥굴은 군부대에서 잡혔으니까 네, 군에서 맞아요. 운영하는 똥굴입니다. 여기는 진짜 빛 한 점 안 들어오고요. 정말 그 세문으로 된 짬으로 내다봐야 날이 밝았는지 어두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화장실 안 보내고 그 안에서 화장실 보기 때문에 악취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양실 쪽으로 오는 거고 저도 같이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 일반 사람들이 그 말하는 똥굴은 시군마다 있는 그 경찰서 구류장입니다. 근데 왜 똥굴이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예심을 받고 형을 받고 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심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 범죄는 북한 체제에 반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쨌든 형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름 짜듯이 그 예심 과정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똥 쌀 정도로 예심을 달고 된다. 또는 그다음에 흐트러뜨리는구나. 똥 취급한다. 그 들어가면 나는 똥이 된다. 이런 말을 써서 흔히 북한에서는 똥굴, 똥간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딱 거기 들어가면은 햇빛 보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니까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 네, 너무 불안한 거. 이거 오늘에 내가 이 일 됐지.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누구도 모르게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 더 걷어야 있는 거죠. 네, 9일 동안이 누구도 말을 시키지 않고 9일 동안에 사람들이 항복할 건 다 항복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정신을 너무 거기다 올인하기 때문에 활짝 미쳐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런 똥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교화를 가는 게 도리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머리를 언제 깎습니까?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도소 예. 가는 게 낫다. 차라리 재판받고 교화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다는 소리 니 뭐 이거 했지? 이것도 도둑질 했지? 예, 했습니다. 내 기관차 대가리도 도둑질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다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 기관차 대가리로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맞아요. 없는 것도 했다 하고 빨리 교화를 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한 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 예? 오키 씨가요? 왜 있었어? 아니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보안소 안에 사람이 엄마한테 알려줬대요. 딸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빨리 가보라고. 똥굴에.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3번을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그 보이부 서장이 어떻게 여기 알고 왔냐고, 여기 아무것도인데 어떻게 왔냐고 해서 엄마가 뭐려고 하냐고, 저 딸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 요구했어요. 담배랑 10박스씩 갖다 주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래 저희 엄마하고 저희 집에서 엄마하고 둘이서 장사해서 벌은 돼지요 식량 이렇게 장만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언니네 구하겠다고 어떡해. 그 만포 직결서까지 3번을 차 한 번도 못 타본 저희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빼내왔어. 그 나오고 보니까 엄마가 그 차에서 단속 걸려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중력술을 못 뗀 거예요. 단속 걸려서 막 달리는 차에 떨어졌는데 저도 그때 처음 차 달리는 네. 차에서 처음 떨어져봤어요. 어머, 뛰어내려 증명서가 없으니까 엄마가 잡히면 또 무릎을 많이. 다쳐가지고 그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무릎 때문에 세게 앓고 있어요. 똥굴에 가면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 돈 있는 사람은 똥굴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힘든 곳이기 때문에 3년 교황을 받았을 때 하루 있었던 거 이틀로 봐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밖에서 밥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똥굴에서 어쨌든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안 한 것도 했다 그러면서 빨리 교화 가서 내가 몸을 움직이겠다. 예. 그러니까 그 빈익빈하고 부익빈이 딱 갈립니다. 그 안에서. 향진 씨는 그럼 똥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정치범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 보위부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회 보위부로 안 넘어가고 그냥 가정적 환경 때문에 내가 탈북을 했다 내 발로 건너왔기 때문에 네. 크게 저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다시 보안소로 돌아왔으니까. 넘겼고 네. 맞아. 네, 보안소로 넘어서 도직결소에 이송이 됐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나를 보는 순간에 그 직결소 사람들이 저를 다 아는 거예요. 북한에서 노래를 불렀지. 회사란 회사, 좋은 회사는 다 다니면서 차만 타고 다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넌 왜 여기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막 애들처럼 일 시키고 이러진 않고 식당 일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도 또 어디 나가면 북한은 노래가 빠지면 안 돼. 그 애들이 그렇게 달기고 이래도 저녁엔 오락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배고프고 낮엔 일하면서 마자된 애들이 오락회 시간은 또 이렇게 앉아서 재미나는 오락회야 뭐 살아야 이러면서 되니까. 네 하기 싫은데 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야 너 뭐야 야 일어나 뭐야. 단체로 다 100명 다 일어나 뽕뽕아 이렇게 하면 한 명 때문에 달기는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이 꼬리 올리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돼. 네. 자기네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노래나 부를 거지 뭔? 이러면서 그 보안원들이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노래나 부르고 그냥 너무 있을 거지 잘하니까. 뭔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이 앉아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다 사람들 모였는데 야 오늘 너네 담당 보이즈는 너 데리러 오는데 너 오늘 저녁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날 보고 저녁에 가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는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북한을 다시 간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가다가 잡혔으니까 지금 직결소에 있는 동안 어머니 건강은 네, 직결소에 있을 때 엄마가 한번 면회를 왔어요. 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면회 왔는데 엄마가 화장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딸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래도 엄마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화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웃으면서 엄마 걸른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 걸게 됐네 엄마.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걸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직결소장 아니까 잘 말해서 내가 나갈게. 이러니까 엄마 알았어 엄마 집에 갈게 기다릴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결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는데 점점 생활 형편이 안 좋고 엄마가 나이 들고 병원 점점 악화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우식불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뇌혈전에서 뇌출혈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언어 장애 와서 혓바닥이 부러지고 오른쪽 마비가 와서 팔다리 못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눈만 이렇게 반쯤 떠서 그냥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지냈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때 또 그런 고충을 안 제 친구가 이제는 너가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자기가 중매서 주겠으니까 남자 만나서 시집 가라. 근데 제가 또 시집 가자고 결심한 거는 저한테 감시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노래하던 여자 외화벌이에서 똥가방만 들고 백 들고 차만 타고 들은 여자가 중국 갔다 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중국에 무슨 뭐 100만 달러 받고 소리는 팔려갔다느니 그다음에 뭐 강 타고 고무보트 타고 들어오다가 잡혔다니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집결소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나를 담당한 보안사고 보위부에서 아야 눈처리가 뾰족해서 나를 잡지 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와서 취소를 받아서 재판 받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결소상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네가 어느 만큼 빽이고 돈 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친구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해서 그때 남편 만나서 아들 낳고 그냥 눌러앉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결국엔 가족들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또 넘어오시게 된 거잖아요. 어떤 마음에 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던 제가 거였어요? 탈북을 다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이 간암으로 또 간투병을 앓게 됐어요. 아이고. 3년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다 나니까 애가 아빠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옥수수를 얻어왔어요. 그 옥수수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한 사발에 500원씩 팔았어요. 저희 집 앞에 역전이 있는데 그 역전에 나가서 500원씩 팔고 그 500원씩 팔은 돈으로는 애 기저귀도 사야 되고 애 옷도 사야 되고 하지만 나는 먹는 거 그 뻥튀기 파란 그 나머지 그 깡치 부분 있잖아요. 껍질이라든가 옥수수 눈이라든가 그거를 키질하면 껍질이 날아가고 나머지를 죽을 썼어요. 죽을 써가지고 죽을 먹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막 배고프다고 그냥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애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잘 먹고 살게 이렇게 하면 우리 애도 잘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진짜 어른들도 탈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4살짜리 아이잖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이렇게 엄마에 대한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하니까. 버천버적이니까 압록강이라 압록강을 넘는데 9월이라 9월 쪽 북한 쌀쌀하지. 쪽이면 쌀쌀하고 네. 압록강 쪽은 더 춥거든요. 맞아, 백두산 맞아. 쪽이라. 그래서 애 한 대다 제가 수면제를 먹였어요. 아, 원래 어른은 2알 먹으면 잠자는 건데 4살짜리 애인데 하나를 먹였는데 하나도 애한테는 영양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를 절반 꺼내줄까 절반 꺼내주는데 안 잠 못 들까 해서 하나를 주면서 속으로 그래서 설마 죽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먹였는데 우리 애가 웬일인지 안 자는 거예요. 안 자고 눈이 동그랗게 떨망떨망해가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너가 말하고 뭐 아파서 울면 엄마하고 너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잡혀가면 너하고 엄마가 같이 뭐 있으니까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4살짜리가. 북한에 그 군대 배낭 있잖아요. 군대 배낭에다가 애를 이렇게 업고 다리만 이렇게 내놓게 하고 업고서 강을 건넜는데 강이 점점 불어서 이렇게 제 이렇게 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다리가 다 잠긴 거예요 물에. 근데 애가 엄마 추워 뭐 집이겠으면 엄마 좀 차가워 막 이렇게 하겠는데 나를 잡으니 어깨가 갑자기 꽉 저를 잡는 거예요. 말없이 그냥 꽉 잡고 말없이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엄마 어깨를 이렇게 꽉 잡는데 내가 그 순간에 애 다리를 안 젖게 하느라고 다리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지탱이 안 돼서 그냥 젖은 채로 강을 넘고 그러면서 애가 나하고 한 몸이라는 그 그때 느꼈거든요. 우리 애가 정말 엄마 말을 이렇게 제대로 듣고 무엇인가 애가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라오스를 넘게 됐어요. 라오스 산을 넘게 됐는데 부록구들이 애가 있다고 우리 넘는 사람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애들은 가다가 운다는 거예요. 울면 경찰들이 이렇게 잡아가기 때문에 애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는 말을 안 한다. 우리 애는 조용한 애니까 제발 좀 여기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니까 가자 해서 건너갔는데 우리 애가 어쩌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엄마 등 뒤에서 자면 엄마가 힘드니까 안 자겠다는 거예요. 원래 애기들은 엄마 등 옆에 자면 이렇게 쫙 늘어지잖아요. 4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근데 엄마 나 안 잘 거야 해서 올리막길에는 그냥 웃고 올라가고 평길이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평길인데 거기에서 내리겠다 해서 내려놓으니까 요만한 나무를 딱 꺾던 게 이렇게 지팡이 삼아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 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오스 이렇게 사람 그 부록구들이 애기 말은 어떻게 아는지 애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엄마들이 뒤에서 따라가던 엄마들이 애도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된다. 그 이후에 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43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애가 지금의 기억하는 거 가만 보면 엄마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었냐고.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데려온 아들인데 우리 아들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냥 첫째도 둘째도 전 건강하게 제가 이렇게 젖을 만족스럽게 먹이지 못하고 키워가지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애한테 공부 잘해라 이런 것보다도 맞아요. 열심히 해. 너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 지금 태권도를 엄청 잘하거든요. 시범단까지 나가서 태권도 시범단 이제 뭐 11월 달에 지금 뭐 가니까 아이고야. 부지런히 연습한다고 밤 10시 돼야 집으로 와요. 10살인데. 16년 차면은 브로커의 약간 대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녹화 들어오기 직전까지 탈북 현장과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연락을 했는지 혹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50명이 그 국경을 넘는 걸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넘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낮에 국경을 어떻게 넘어? 어디 국경을요? 메콩강에서. 와, 메콩강 말이 됐지. 그럼 지금 메콩강을 어떤 넘겠다. 통화를? 아, 저는 그 북한에서부터 태국까지 전 구간을 그 통솔하는데 북한, 중국이 통틀어서 태국까지 가는데
7명의 그 단계가 있고 거기에 책임자들이 있어요. 오. 그 매 단계마다 실수가 없게끔 체크하면서 또 두드리고 그 넘기는 전 과정을 제가 총괄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의뢰가 들어와요. 미리 정해진 암호가 있어요. 그러면 암호를 맞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네. 예, 정확한 그 날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뭐 이런 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이 그건 제가 체크하죠. 네. 구간 넘어갈 때 이 사람들끼리는 연락을 안 해요. 연락 못하게 하고. 예, 제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냥 북한 말 한마디로 그냥 망책이죠. 망언들을 움직이게 하고 본인이 이제 정하기 때문에 그냥 보스 망책. 영어로 세련되게 말해. 네. 보스. 딱 봐도 그 체계적이고 뭔가 그 굉장히 전문가 향기가 좀 느껴지는 진짜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님께 좀 여쭤보는데 혹시나 어쩌다가 이제 브로커 일을 하게 되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16년 전에 그 상황. 예. 제가 97년에 탈북했고요. 옛날에 탈북하셨구나. 2001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그 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그 오는 과정도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거쳐서 오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뭐 캄보디아에서 막 가시밭길 걸어야 되고 그 메콩강 하루 저녁 종일 그냥 물에 빠져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게 너무나 좀 소스가 없고 그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게 그렇게. 멋지다. 정말 뭐 탈북하시는 분들은 제2의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한번 꿈꾸고 있는 건데 점점 그 탈북의 벽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소연 씨,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나 봐요. 북한에서 기존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면 전파만 탐지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까지 도청을 하는 식으로 이제는 발달을 시켜가지고요. 탈북민이 가족하고 통화하거나 부록하고 통화하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이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청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 뭐 루트나 그 모든 게 지금 다 발각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또 안내하는 그 브로커들한테 돈을 받고 신고하면 포상까지 준다라는 이런 법칙까지 또 만들어 놓게 네. 됐고요. 중국까지 왔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뭐 가짜 신분증도 막 통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산망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중국 그 신분증 가진 사람 중국인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탈북자들 좀 많이 들어올 때는 사실 국경경비대원들한테 이렇게 돈 주면 이렇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김정일이가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너희들이 넘어가느나 그러면 좋아, 돈 받아먹고 할 거 다 해. 하는데 돈 받고 잡으라. 그리고 못 잡았으면 무조건 쏴서 죽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강을 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돈도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최근에 들은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중국에 보면 원래 뚝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탈북이 심해지니까 제방 뚝을 이만큼 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철조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철조망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기에는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뭐 카메라가 설치됐고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넘었는데 철조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조망에는 전기 그런 거를 했을지 카메라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까지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엄밀히 얘기하면 있었어요.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강화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쪽이 그렇게 강화를 전기가 한 거죠. 돌 정도면 철조망에. 네. 아, 이게 심각하네. 아니 여기 이만갑 식구들 얘기로는 탈북 과정이 진짜로 더 어려워졌다는데 실제로는 뭐 어떻게 더 실제로 지금 많이- 많이 좀 심해졌고요. 네. 예전에 뭐 길림성 연휴일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4, 50명씩 들어왔어요. 네. 자체적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또 빼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금 거의 한 두세 명 한 달 가봐야 너무 어려워졌구나.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단속이 강화되고. 탈북 브로커에 관련된 분들은 워낙이 비밀리에 움직이고 정말 몰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16년 동안 하셨으면 노하우가 굉장하시겠어요. 글쎄 그 노하우라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 그렇죠. 일단 책임감, 신용, 뭐 사람 관리 뭐 이런 등등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보안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보안이 우선이고 주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게 암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암호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암호가 있을까요? 암호는 그 옛날에 썼던 건데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 집에 가서 30kg짜리 감자 한 마대랑 그 18kg짜리 감자 2마대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감자같이 생긴 애인데 18kg 몸무게. 나이 애들이다. 나이 30살 18살 와 대박. 감자가 사람이고요. 일종 오빠 이제 탈북자 다 됐거든. 졸짐 키로수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 마대 한 사람. 네, 뭐 키로수가 나이고 나머지는 주소 같은 거는 민감한 거라 얘기하면 안 돼요. 도청 당하니까. 근데 이 암호가 왜 이렇게 통하냐면 우리 양강도 쪽에는 대영단 그 군이 있어가지고 감자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말하면 그 보안원들도 아 이 갓나들이 감자 갖다 먹는 줄 알고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우리 자국 내에서도 이제 개천 같은 데는 신발이 유명합니다. 북한 내. 그러면은 여자 신발 100메클레 하면은 무슨 이거 12명이구나. 아니면은 그 100단위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짐 속에 거기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와.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 넘겨주시는 브로커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잘 얘기하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날 넘겨주실 분이 감기 걸려서 강에 또 들어나가시나. 눈치 없지.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끊고 아니 삼촌 왜 가만히 전화하다가 기침을 그렇게 집중해서 합니까? 그랬더니 너 새벽 2시에 넘긴다 그런 거야. 어머, 나 새벽 2시에 넘어갑니까? 저 그때 알았습니다. 새벽 2시에 가는 줄. 기침 2번. 이렇게 이렇게 하길래. 아니 그 도청이 그렇게 심해가지고는 다 암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청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걸리는 거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쓰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 네. 일반적으로 저 북한에 쓰는 전화기가 다 중국 전화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키워드 도청을 일단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라든지 민감한 뭐 북한, 뭐 노동당, 뭐 기타 등등 이런 말을 하면 일단 도청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감지 대상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는 돌려서 말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보위원들이 사고 다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주로 보청기 같은 거 그 가지고 마을을 돌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집안에서 하는 얘기도 딱 먼 통화 같은 거 하면 그다음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안 해요. 집에서 안 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언니도 산에 올라가. 네, 산에 올라가서 통화하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주소 같은 거 보내야 될 때 이런 거는 통보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문자라고 하는데 통보문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즉시 삭제하기. 보고 바로 삭제하면 포렌식 기술이 아직은 없고 뭐 그걸 잘 또 숨기고 하니까 보고 삭제하는 거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심양의 사람을 태우면 지들끼리 알아서 가는 거예요. 네. 원명에서 마중하는 시스템이랬는데 요즘은 그거 너무 무서워해요. 맞아. 가는 도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가이드를 딱 붙이고 직접 그 모든 상황을 커버하면서 밥도 사 먹이면서 고추장 챙겨준다든지 뭐. 고추장 왜 챙겨줬어요? 고추장 같은 거는 남방 같은 데 내려가면 우리 입맛에 진짜 안 맞아요. 맞아. 네, 그럴 때 우리 저 고추장 하나 더 있으면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탈북 중에 고추장 먹어본 사람이. 탈북할 때 8일 동안 엉근 오면서 4kg가 빠졌거든요. 이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근데 브로커 해주시는 분이 한국 고추장이라고 요만한 쬐끄만 걸 주는 거예요. 튜버. 고추장 한 입 먹었는데 눈이 반짝이는 거 있죠. 진짜 살 것 같아고 향만 맡아도. 한국 사람들 근데 고추장 서비스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낯선 음식 먹고 산 넘어져요. 그럼 다 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음식을 먹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나라고. 그래서 산을 넘을 수 있어서 이 서비스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아니 서비스 고추장 같아요. 한국 고추장일 거 아니에요. 맛이 또 다르잖아. 맛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의 전통 음식이니까 똑같잖아요. 매운맛. 네, 그러니까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탈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느낄 거예요. 사무치다. 맞아. 사무치기 그리운 고추장. 고향의 고추장이 너무 사무친 거지. 제가 올 때는 그 고추장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짜 그 배는 고픈데 눈물이 나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요. 다 볶아가지고 고춧가루도 없고 허연 데다가 그냥 소금만 넣고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속에서 털이 한 1m는 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 올 때 엄마 북한에서부터 무조건 고추장을 싸가지고 오라. 그거는 다 짐을 내려놓을 때 고추장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 메콩강을 건널 때도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 맞아. 알았어. 끝까지 챙겨가지고 감옥까지 와가지고 그 고추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쨌든 우리 저 김민기 씨가 이런 전문적인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지금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해내고 계신데 그럼 반대로 혹시 실패한 사례도 좀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예. 아무리 그 조심하고 뭐 체크하고 간다 해도 사람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라오스 루트가 완전히 짜여지기 전에는 미얀마에서 메콩강 상류에서 쪽배를 타고 태국까지 들어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7명을 태웠는데 메콩강 상류는 좀 급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파도에 좀 잠깐 쪽배가 둥 떴다가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배가 깨졌죠. 근데 어른 5명은 다 헤엄쳐 나왔는데 20살짜리하고 21살짜리 여자애가 못 나왔어요. 네,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모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시체를 좀 찾아주라.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럴 능력까지가 안 됐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민기 씨가 정말 탈북민들을 얼마나 좀 걱정하고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화룡에 그 인신매매 당해서 그 맞아. 젊은 여자애가 팔려온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그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5층에 있었는데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그 베란다를 할 수 없이 뛰어내렸어요. 5층에서? 네, 살아야 되겠으니까 뛰어내렸는데 근데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지 못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119 불러가지고 감히 그 중국의 119를 불러갖고 그 중국의 대학병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야. 대학병원 들어가서 모든 검사를 하니까 척추뼈가 잘못된 거예요. 떨어지면서. 네, 그 신분이 없잖아요. 제가 그 가족인 것처럼 국제전화로 지도교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유학생이다. 그러니까 잘 좀 어떻게 해달라 해서 기부스를 해서 안정치료를 한 달 반 받다가 지금은 무사히 한국으로 입국했거든요. 이렇게 탈북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이 정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막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데 본인이 위험한 순간 같은 경험은 없으셨었어요? 2002년인가 3년인가 처음 브로커를 시작할 때 제가 직접 몸으로 뗐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제가 직접 인솔하고 막 국경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한국에 온 지 겨우 2, 3년 만에 그죠. 저 중국까지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 한 7명을 데리고 그 난닝이라는 그 역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여간반에 넣어놓고 저는 비행기표 끊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문 앞에 시커먼 놈 2놈이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됐구나.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애들이 그쯤 한 3명 있었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여 년 전이니까 현지의 공안에 잡혔으면 좀 요거 좀 벌금 좀 하고 돈으로 그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우리 탈북자들한테 제일 악명이 높은 길림 연길의 탈북자 전문 정찰정보예요. 그럼 빼도 박도 잡혔죠. 잡혀갖고 김민기 씨도? 네, 잡혀갖고 현지에서 3년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직접 감옥을 살았어요? 네. 3년? 중국에서. 근데 김민기 씨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국적을 이제. 가졌을 때. 그런데도 중국에서 감옥에 3년을. 아니 그 나라 법을 어겼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호되게 고생하셨겠네요? 네, 중국법을 또 배웠죠. 중국법을 또 배웠죠. 아 거기서 또 중국 법 공부를 하는구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때 도망갈 걸? 후회했죠. 사람이니까. 그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니까 살아남아야죠. 아우 너무 멋지시다.
멋지시다. 책임감 있게. 아가야, 니 무슨 일 있니? 어째 그렇게 죽을상하고 있니? 언니, 내 요즘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렇게 그리우면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되지 않니? 아니, 무슨 수로 목소리 듣습니까? 요즘은 감시도 너무 심해가지고 전화도 못 한다지 않습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내 목소리 브로커한 데다가 전화 한번 해볼게.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그 이만갑의 대표 민요 김하라 있잼니까? 걔네 지금 가족이 구려 그러는데 가족 목소리 좀 녹음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3일이면 된다고요? 3일이면 된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야, 된다. 정말인가? 야, 진짜 신기하다. 3일이면 니들 받을 수 있단다. 언니 고맙습니다. 배웠네. 아, 이렇게 꽁트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가족들의 목소리를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배달해요? 네, 저는 국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우리 양강도 사람들이 앞지대를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는데 요즘 감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은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하니까 서로 사진 교환이나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와가지고 음성 파일을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거리에 따라 이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북한 당국에서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럼 서신보다 어쩌면 목소리 들으면 얼마나 저런. 그러니까요. 그 국경 지역은 지금 150만 원이면 반값입니다. 우리 자강도는 300만 원 주겠다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저번 주에 저희가 녹음 파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이제 녹음해다가 들려주더란 말입니다. 한 5분도 채 안 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돼, 3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왕 녹음해주는 거 좀 길게 녹음해주세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쪽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편안하게 잘 있어, 뭐 너네 잘 살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냥 눈물만 흐르고 대답은 못 해주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걸 네. 확인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박현숙 씨께서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아드님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럼 그 전에 아드님 목소리를 좀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을 좀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녹음한 파일 목소리는 다 거기에서 그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에 가서 내만이 하는 비밀을 딱 대줘가지고서 이제 가설이 내 집에서 무슨 일학 전달하는가 니 한번 받아가지고 오라 했어요. 뭐였어요? 하나만 밝혀주세요. 네. 이제는 뭐 아들도 왔으니까. 네, 우리 딸 이름을 일반적으로 부르는가 우리 가정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렇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대주면서 이렇게 가설이 누나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니까 가가 정확한 이름 딱 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네.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정직한 브로커를 만나야 그쵸. 탈북이 가능하네요. 오늘 뭐 이만갑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제가 그 브로커 외에 개인 사업을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또 남자들이 먹으면 장수가 되고 예. 그 여자들이 먹으면 선녀가 되는. 잠깐만요. 이거 안전한 거죠? 네, 안전하고. 장수가 된다니까 저기 진종호 씨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니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왜요? 저는 도핑. 네. 아무 양이나 먹으면 안 되네. 진종호 씨 대신 다른 분들이. 그럼 진종호 선수가 저한테 어우 감사합니다. 야, 재현이 한번 쭉 한번 감사합니다. 와. 드셔보세요. 자 우리 미스터 선샤인 뭘까? 맛이 어때요? 아니 좀 미니 씨가 너무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고 하나 먹었는데 무슨 한약인가 했는데 개굴이라는 소리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개굴을 어떻게 평양 사람들은 안 먹어요?
평양에 개구리 요리가 있긴 있어요. 중국 요리가 많다 보니까. 황소개구리 다리. 네, 뭐 하늘닭 볶음이라고 해갖고 개구리 보고 하늘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구리 집은 저도 처음 먹어봤고 원래 개구리를 제가 안 먹거든요. 농사를 안 짓잖아 평양은 또. 네. 그러니까 개구리가 없겠네. 개구리가 되게 신기하죠, 개구리. 그때 제가 15살에 개구리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계속 개구리 처음 봤다고요? 15살에? 네. 농촌도 나갔다가 처음 봤었어요. 개구리. 야, 너 일로 오라니까 항상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와, 충격받았다, 세상에. 근데 이거 개구리 집을 왜 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요 중학교 교복도 입고 요 장사를 했어요. 예. 그래 한국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개구리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저 개구리 사갈게요. 우와. 자, 어쨌든 뭐 이 정말 총지휘를 하시는 분이신데 자,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계속 해야죠. 몇 명이 목표세요? 몇 명까지 탈북 제가 일을 일단은 뭐 많이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거고 그 단시간 내에 10,000명은 채우고 예. 네, 그거 채우고 싶어요. 두 년 만에 어떻게 한국행을 또 결심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대사관을 가면 한국에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신랑이 중국 사람이니까 신랑하고 같이 북경 영사관을 제가 찾아갔어요. 임시 대한민국 영사관을 제가 찾아갔는데 그 영사관 앞에까지 가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신랑이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마음 먹고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저를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보고 돌아가자고 하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인데 뭔지 모르게 기차를 탔는데 제가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약국 가서 뭐 그 하나 구해가지고 봤더니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남편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중국 분이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중국 남편하고 결혼하면 거기 신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신분을 줘봤자 뭐 가짜 신분밖에 더 되겠나요? 정식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제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이제 그 태국을 가면 한국으로 쉽게 올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또 다시 또 6개월 좀 더 됐을 때 제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한국에 떠나면 뱃속에 있는 애도 이제 한국 가면 뭐 호적도 한국 호적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었고 또 용기 내서 제가 그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뭐 나도 신분이었지만 애도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태어난 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청도로 해서 이제 위에라는 곳을 버스 타고 7시간을 갔어요. 또 거기서 또 뭐 정주라는 곳을 또 버스 타고 하룻밤을 가니까 또 거기서 2층짜리 버스를 또 타고 또 이틀을 가니까 또 곤명이고 곤명에서 또 봉구차 타고 7시간을 갔고 7시간을 가니까 또 하룻밤을 거기서 머물러서 또 북한으로 말하면 송이차라고 하는데 뒷자리에 3명만 앉아도 너무 비좁은 자리인데 뒷자리에 6명인가 애까지 7명이 앉았고요. 진짜 땀을 짜냈고 저는 또 임신을 했다고 그래도 앞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길은 좀 편했어요? 아니면?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올라가면 퉁 하고 떨어져요. 그 배를 꼭 붙들고 어떡해.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배를 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그냥 힘이다. 올라갔다 툭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요. 멈춰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아프지 않네?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 퉁 하고 떨어져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길을 한 2-3시간, 한 2시간 40분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어떡해. 도착한 곳이 이제 강변, 이제 그 강이 뭔 강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메콩강까지는 안 갔고요. 거기는 큰 물이 막 흐르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바나나 잎을 뜯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쪽배가 와요. 5명씩 타래요. 우리 일행이 한 11명이 되니까 5명이 탔어요. 흙물이 계속 이렇게 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갔더니
그 오솔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길이 나오는데 산비탈길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산을 타는구나. 네, 흙이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 한 발 진짜 조심 안 하면 거기는 진짜 떨어지면 진짜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그 올라가가지고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내리막길로 딱 내려가다가 제가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중심을 잡느라고 잡았는데 검부락지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도 본능적으로 순간에 바지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딱 이렇게 들어봤어요. 아, 뭐가 나는가? 배를 이렇게 붙들고 한참 서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 배 안 아프네. 괜찮네. 살았다.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봤더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일 없이 산을 넘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칡나이를 해서 태국 수용소를 도착을 해서 뭐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들어갔어요. 아, 무사히 태국까지 가셨네요. 예,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정원이 140명이라고 하는데 그 칠판을 제가 쳐다봤어요. 348명이라고 거기 써져 있어요. 너무 많다. 거기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 반장님이 딱 문 옆에 조금 1m 반 정도면 반장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반장이래요. 인사하래요. 예,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조금 앉을 자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보고 저 화장실 쪽으로 가래요. 빨리 들어가래요. 사람들 많으니까 들어가래요. 그래서 앞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저쪽으로 문 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또 문 쪽으로 또 갔어요. 또 문 쪽으로 가니까 들어가래요 또. 그래서 어떡하지? 반장님 저 지금 임신해서 제가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앉을 자리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걸어온 것만 해도 지금 힘든데 너무 지쳤어요. 저 좀 앉혀주세요 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기는요. 알아서 앉으셔야 돼요. 알아서 앉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가 막혀 진짜. 너무 저는 어떡하지? 계속 돌았어요. 앉을 자리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는 저쪽으로 가래요. 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아, 좀 더워 죽겠는데 앞에 좀 서지 마요. 가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한쪽 발을 디디면 한쪽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 한쪽 발을 딛고 또 내딛고 또 가고. 야, 진짜 닭장 속에 막 닭 꽉 채워놓은 것처럼. 닭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닭은 그 두 발을 모아서 그 자기 발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은 발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뭐 발레하는 사람처럼 발을 세워야 돼요. 그 정도가. 우리 이만갑 식구들 중에서도 태국 수용소 거쳐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왔을 때도 태국 수용소랑이 이제 저번만도 한 140, 그저 많이서 한 150명 정도인데 그때는 우리 때는 사람 좀 많지 않은 것도 책책 눕지 못하고 이렇게도 쫙 한 줄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저 사람이 발을 펼 수 있는 정도는 다 누웠단 말입니다. 그게 앞에는 철조망이고 그 화장실이라고 그 안에 샤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5, 제거하면 2평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안에 화장실하고 사바실이 같이 달렸는데 거기서 숱한 사람이 얼마나 또 태국이라는 게 덥습니까? 둘랑날하면 계속 씻고 하는데 저번처럼 저렇게 임신부들이 있으면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진짜 막 뭐랄까 딱 그러는 것 같은데 밥도 너무 한심하게 준단 말입니다. 태국이란 게. 알라미 밥에다가 진짜 별난 거 다 섞어서 국도 주니까 임신부들 같은 그거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들 정도로 밥은 줍니다. 그렇게 열악합니다. 이분 오실 때 2008년도가 태국 그 수용소에 탈북민들이 진짜 가장 많은 인원이 맞아요. 몰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40명을 수용해도 공간이 부족한 곳에 300명 들어가 있어서 3개월, 5개월, 6개월씩 막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이거 외교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게 알려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들을 한 달 내내 모두 다 뽑아라. 그래갖고 그때 당시 한 4월부터인가 시작해서 한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데려왔고 맞아요. 태국으로 온 사람은 먼저 조사를 해서 하나원 교육과정 먼저 막 이렇게 그 혜택도 좀 주고 그때 당시 제일 어려울 때 계셨던 거예요. 언니들이 그래요. 여기는 예전에 임신부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말 잘못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애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뱃속에 애를 지키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래요, 저보고. 근데 밥 시간이 돼서 이제 플라스틱 양재기를 줘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배식부로 가요. 요만한 개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도 줄을 섰어요. 서서 밥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국물하고 밥 한 주걱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 불반장 머리 위에다 국물을 쏟은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쏟아버려. 진짜 막 소리 지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언니.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다음부터 국물을 안 받아 먹을게요 했어요. 뱃속에 애를 생각해보니까 아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얘가 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받았어요. 그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서 눈물이 그냥 여기 똘랑 소리가 나요. 예. 그 누구 다리 위에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닦아버려요. 밥을 좀 저기 화장실 쪽에 들어가 앉아 먹으래요. 저를 보고. 너무한데 진짜. 그래가지고 좀 비켰어요. 비켜서 또 거기 들어가 또 먹으면서 또 슬퍼서 또 울면서 또 먹었어요. 근데 먹고 가다가 제가 3일째 되는 날은 지쳐서 가도 누구 발에 하나 걸려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야, 어떻게 근데 조심해야 돼. 저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 죽었구나. 난 여기서 이제 살아 못 나가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니 잘못했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언니. 그때 언니가 정신 차려. 괜찮아. 그래. 너 힘들었어. 괜찮아. 여기 앉아. 그래. 그 언니가 내가 운동하고 올게.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좀 잘해요. 기둥 위에. 아이고야. 기둥 옆에 앉아가지고 좀 잘해요. 언니가 이렇게 돌고 몇 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저 거기서 잤어요, 제가. 밤에는 어디서 잤어요? 밤에는 이제 12시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서 나가요. 샤워하는 사람들도 모두 중단돼서 나가서 자기 자리로 가서 자거든요. 이게 쓰레기 봉다리가 이제 물땅콩 옆에 이렇게 쓰레기 봉다리, 까만 봉다리가 두 봉다리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얀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이렇게 밤이면 나와요. 그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벌레가 아니고 꽃방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었어요. 제가 이렇게 툭툭 털고 앉아가지고 자다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두드려. 눈 딱 떠보니까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6시면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화장실 구더기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꾸. 네, 그냥 뭐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게 그냥 벌레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제가 열흘 정도 버텼는데 그 언니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걸쳐서 이제 넘어진 그 언니가 너 저기 갔다 쓰러지래요. 쓰러지면 내가 병원 저기 경찰 불러줄 거니까 너 병원으로 가래요. 응. 그래서 언니 못해요. 그랬더니 너 일로 와. 막 나를 이렇게 지잡아 뜯더니 언니가 나를 이렇게 딱 앉혀버려요. 딱 앉히더니 언니 여기 사람 아프대요. 막 사람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둘이 막 뛰어와요. 나를 잡아가지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치니까 나를 갖다가 넓은 방에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게 22일째 되는 날이에요. 내가 서서 다닌 지 21일째 되는 날에 넓은 방도 있으면서 안 넣어줬던 거예요. 대기실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진작 넣어주지. 이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5시에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전날 저녁에 뭐 잘못 먹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옆에 언니 보고 언니 나 너무 배가 아픈데 언니 나 애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20분 뭐 이렇게 막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20분 뭐 15분 막 5분 막 1분 이렇게 꼭 간격이 좁아지더니 막 진통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내 스스로 그냥 바지를 벗었어요. 부끄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고향에서 이제 꼴꼬리를 받아봤대요.
야, 어떻게 뒤집었다 사람. 진짜. 어머니 나 애 낳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아니야 너 힘 더 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애를 제가 더 힘을 줘서 애는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제 얼마나 위험해. 그 감옥에서 세상에. 애가 이게 막을 쓰고 나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어머니가 이제 손으로 그걸 딱 찢으니까 애가 막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1시간이 거의 흘렀는데 경찰들이 이제 와요. 경찰들도 오고 간호사가 한 분이 딱 오시는데 태주를 딱 끊어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2층에 북한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 분 좀 모셔오라고 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내려오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제 태반을 뽑아주셨어요. 그분이 진짜 눈물 철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원래 붙었으면 죽었지. 아 진짜 열악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떻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출산을 정말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고생 끝에 그래도 아이를 딱 낳고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애기 찾으러 딱 갔는데 이게 창문을 보니까 애기 창문이 유리 창문이에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다 애기예요. 네, 다 애기인데 애기들이 다 까매요. 그때 내 애기만 뽀얀한 애기가 왜 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내 애기만 뽀얀해요. 근데 옆에서 막 경찰이 그 간호사하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막 자꾸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생각했는데 애가 4kg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가 4kg라고. 그래서 되게 컸네. 아니 그 와중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4kg짜리를. 네, 애가 4kg라고 자꾸 이렇게. 네, 4kg라고. 이제 애를 달라고 해요. 제가 이제 애기 보면서 애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요만한 삼각 기저귀예요. 요걸 여기서 이렇게 딱 풀어요. 딱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라당 벗겨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진짜 제 예상이 딱 맞았던 거예요. 제가 타월을 안 갖고 갔더라면 애는요 그 벌거 벗은 거 그냥 내가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이건 분명한 죄인이야. 이거는 죄인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어. 그거 딱 받아가지고 제가 순간에 울컥하는데 참아야지. 내가 옆에 보니까 이거 의자가 있는데 플라스틱 의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타월을 여기 가져왔어요. 그 타월을 어떡해. 이 타월을 지금도 제가 베개 밑에다가 베고 자는데 여기다가 이제 걔를 이제 싸가지고 그 수용소로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아유. 모유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그나마 뭐 멀건 물이라도 나왔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되니까 애가 이제 배고픔이 돌아왔는가 애도 우는 거예요. 애가 막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앞에 그 애를 받아준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 마음 알겠는데 이제 마음 내려놓고 저기 어린애한테 가가지고 걔는 모유가 넘쳐나니까 걔한테 가서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입을 꼴깍 다물고 진짜로 극도에 도드리니까 그 애를 안고 갔어요. 가가지고 안무개야 애 밥 저기 모유 조금만 먹여줘. 그 말이 안 떨어지는데 조금만 먹여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 그래도 성큼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 먹여주고 두 번 먹여줬는데 세 번째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딸 같은 분이 수용소에서 아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정 어머니 옆에서 받아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조선 여성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수용소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대한 분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도 그런 위대한 아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고 위대한 엄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말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네. 어머니만 할 수 있는.